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도 저희 또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이제 TSMC 이야기를 네. 잠깐 좀 나눠볼까요? 일단 TSMC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강경하게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이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당황한 건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음, 양안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TSMC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견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고 대만 음, 자체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은근히 협박 반 이제 어르기 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과 기업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 기업의 조회하고 산업 발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음,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은근한 협박 같은 것이죠.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미국에선 공식적으로 지난 10일 날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7나노 이하에 대한 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AIA 서버와 GPU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내지 음, 말아라, 이제 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음, TSMC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음,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 쪽에서 전혀 이제 제품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제품들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신제품이 그동안 뭐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문이 좀 예, 있었죠. 의문이 네, 있던 게 이제 의문이 사실로 있었죠. 드러나고 있는 것 음, 같고 양산이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더 가열차게 하는 것 같고 TSMC는 10에서 15% 정도가 중국 시장인데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미국 같고 눈치를 예, 봐서. 미국 그게 왜냐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음,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음, 왜냐하면 미국 쪽과 이제 수교는 맺고 있지 않지만 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미국하고의 뗄래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 TSMC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거래처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잘못하면 이게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음,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이 거래처들이 어쨌든 TSMC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체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이런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이제 뭐 10에서 15 정도의 그 시장을 고집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시장을 다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TSMC에 뭐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음, 우리나라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럼요. 있고 그 예, 따라잡을 수 예 그리고 있죠.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음, 있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엔비디아는 대체제를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예, 쪽으로 벌써 가서. 일본에 가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음,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제발 우리나라 음, 산업자원 국가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도 치셔야 되지만 좀 저는 이제 그 나라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이 삼성전자나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음, 특히 삼성전자를 좀 도와야 됩니다. 왜냐면 음, 국장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자꾸 미국으로 돈이 이제 미국장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주식을 사면 이게 왜 음. 어떻게 주식을 삽니까? 달러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예, 많이 그러니까 사서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거나 음. 엔비디아를 많이 가지고 있려면 달러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요. 바꿔서 사야 바꿔야 돼요. 사니까 네, 환율이 바꿔서 올라갈 사야 수밖에 돼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잘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사실은 음.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국민연금 사실 좀 위험합니다. 음. 삼성전자 좀 살려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이런 부분 측면을 우리나라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삼성전자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국가 차원에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나
그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는 사실은 비용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나라가 나서야 됩니다. 나라가 나서도 지금 공장 하나 짓는데 이게 뭐 1, 2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돈은 그냥 껌입니다. 껌.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정말 나라가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좀 나서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미국을 상대해 줘야 되는 것 같고 그 국무나 이런 나라 정책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것 같고 그 지원 국민연금의 지원책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좀 일시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분들은 뭐 이게 뭐 재벌을 돕는 게 아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벌을 돕는 게 아니고 법인을 돕는 거거든요. 법인을. 그러니까 법인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삼성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안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이 다 주식에 투자가 돼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고 있죠. 예, 일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저 같은 직장인들도 국민연금을 이제 은퇴하고 나면 국민연금을 타야 받아야 되잖아요. 되는데. 예, 받아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어쨌거나 이게 한 25% 30% 들어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대주주일 텐데 이게 제가 은퇴하고 나서 과연 이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뭐 4만 전자, 3만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그리고 환율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외국 주식을 자꾸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좀 건전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대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을 옛날에 뭐 중공업 5개년 계획 세우듯이 좀 이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AI 산업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니까 나라에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온 나라나 언론들도 자꾸 이렇게 뭐 침묵하고 그러지 말고 좀 지금에서라도 좀 뭔가 나라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잘못하는 건 지적하지만 지원해줘야 될 것들은 또 지원을 해주고 힘들 때는 또 온 국민이 옛날 금 모으듯이 해야 되지만 좀 뭐 이렇게 기업이 힘든 부분들은 또 도와줄 것들은 또 나라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 기업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미국 기업이 이제 기업들을 때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기업들을. 그리고 이제 공장들을 다 옮기게 될 것 같아요. 미국으로.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공장의 상당수가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이 다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갑니다. 공장이. 첨단 산업들이 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첨단 산업 공장이 없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도 미국으로 가고 뭐 AI 공장도 미국으로 가고 반도체 공장도 미국으로 가고 자꾸 미국에 직구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자꾸 그런 공장들이 없고 그런 직장들이 없게 되면 좋은 인력들도 다 미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엔 우리나라에는 좋은 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제가 자꾸 안 좋게 되는데 대만도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이제 나라에 다시 그래서 이제 자본을 투자하고 계획을 세워서 TSMC를 세운 거거든요. 대만 경제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면 중국이 이게 뭐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TSMC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썰도 있다. 예, 왜냐하면 TSMC가 그만큼 중요하고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TSMC를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의 모든 부품들을 거기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못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측면이나 그런 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많은 기술을 투자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걸 만들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도 개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도 저는 뭔가를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뭐 판단을 잘못하거나 뭔가 중간에 뭔가를 삐끗해서 지금 뭐 5만 전자가 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5만도 사실 위태롭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뭔가 다시 설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라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버틸 수 있게끔 뭔가 제안을 주고 하면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할 수 있으니까
다시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인업을 다시 정비하고 이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태가 드러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TSMC가 제재 위반을 받아서 위반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면 뭔가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러면 삼성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나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산업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 파운드리 산업에 TSMC 다음으로 어디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라고 그러지 않고 삼성전자라고 꼽고 있어요. TSMC를 대체할 예, 만한 예, 거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즈는 그쵸. 삼성전자로 보면 파운드리를 예, 하고 예,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게끔 로비를 해준다거나 뭔가 로비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다만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시장이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줄 수 있게끔 그게 뭐 재벌이나 일부 계층만 받을 수 있지 않게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개미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만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TSMC가 네. 미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거에 네. 대한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삐그덕삐그덕 거리거든요. 지금 지금 TSMC가 굉장히 많이 삐그덕거리잖아요. 삐그덕거리고 이제 이게 저는 전조라고 봅니다. 전조 증상이 이제 예, 몇 가지가 보이는데 보이고 분명히 이거는 전조 증상이라서 저는 전조 증상이 있으면 꼭 이거는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벌어진다고 보고 트럼프가 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거론했다는 건 나는 이걸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은 1순위다. 1순위면 그 다음엔 우리는 그 낙수 효과를 하고 어쨌거나 비율을 잘 맞춰서 뭔가를 받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그거를 잘 추스려서 가져가고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뭔가를 짜는 게 맞거든요. 저희는. 근데 지금 짤 때거든요. 뭔가를 준비할 때인데 그러질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반사이익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그럴 능력이 과연 뒷받침 능력이 주느냐? 있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괴롭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너무 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언론과 시장이 너무 예, 때리고 있는 거죠. 오만전자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때리고 있고 맞아요. 뭔가 좀 그런 기다려주는 면도 게 있어요. 아니라 맞아요. 좀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도 전 전기세도 좀 그래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 아니 전기세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세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면 또 거기 맞춰서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기후협약이다 이래서 이제 원전을 별로 중요시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원전 쪽으로 돌아섰으면 우리도 원전을 다시 좀 해야 되는 때라고 봐요. 그러면 다시 원전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좀 준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를 대비책을 세우면서 좀 도움을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왜냐하면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이잖아요. 그럼 그쪽에 좀 혜택을 주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쪽 전력을 전기세를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또 더. 맞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버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조금은 덜 아프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런 생각도 좀 좀 듭니다. 애정 어리게 좀 애정 어리게 좀 바라보면 뭐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 저희 신문사가 그렇게 저희 TV가 광고를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저희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본다면 하는 그리고 거죠. 정말 우리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전 돈을 잃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8만 원대쯤에서 들어갔다고 봐요. 제 이런 주변에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정말 그건 저는 나쁘다고 보는데 한 8만 원대 정도 돼서 물타기를 해서 들어갔다고 봐요. 이게 용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8만 원대부터 이제 왜냐면 8만 원대 정도면 이제 보는 분들이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 몰랐을 거라 좀 봐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물타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러지 못하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시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얼마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뭐 IMF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진짜로 너무 환율이 뛰어요. 이게 환율이 뛰는 건 제가 볼 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세요. 지금 미국 주식을. 해외 주식으로 다 자금이 네. 옮겨가기도 왜냐면 하고. 그거다가 네. 비트코인 같은 걸 사니까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은 살 수가 없잖아요. 본부장님이라도 국내 주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면 안 돼서. 저희는 법상 하진 않은데 네, 예, 예. 농담으로 한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많은 가게가 정말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게 잘 된다는 게 주식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펀더멘털이 잘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뭔가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이 되려면 뭔가 기다려주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물론 기대치가 저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때려요.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때리고 너무 외면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애정 있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삼성전자와 또 TSMC 그리고 또 미국의 반도체에 관한 위협들, 트럼프 행정부의 네네. 위협들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네네. 만났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 이 사실 쿠팡 대표님이시잖아요. 저는 이재용 회장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쿠팡 회장님이신데. 네네. 근데 AI 또 서미트라고 엔비디아 이제 재팬에서 도쿄에서 음. 만나셨는데요. 이 회의 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AI 혁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라피던스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업체인데 이제 6기와 대체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TSMC 하나만 쓰진 않겠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거 많이 얘기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거칠에 비슷하게 이제 인사치레처럼 이제 뭐 AI 뭐 같이 많이 하겠다. 슈퍼컴퓨터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디 가나 뭐 얼마 전 인도 가셔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인도 가셔서도 뭐 10만 인도 뭐 양병설을 막 만드시고 막 이러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손정희 회장께서 뭐 자기가 이제 뭐 3번 인수할 뻔했다. 제의를 자기가 했었다. 왜 나한테 안 팔았냐 이런 얘기도 뭐 농담 삼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뭐 내가 팔라고 할 때 팔지 왜 안 팔았냐. 나 정말 사고 싶었다. 농담도 주고받고. 예,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젠슨하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라피던스라고 이제 반도체 업체가 이제 파운더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TSMC 말고도 이제 어떤 거래처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TSMC도 있는데 라피던스가 일본이 계속 지금 어쨌든 대만과 한국에 밀려서 지금 어쨌든 3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계속 구마모토에 이제 그 TSMC 그 공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박사급 어떤 반도체 그런 군들도 키우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기술력이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대만하고 한국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계속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인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분발하고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회장님께서 빨리 황 회장님을 만나시는 기회를 빨리 하셔서 좀 기회가 되시면 빨리 초청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최 회장님이라도 황 회장님 빨리 만나셔가지고 아니면 세 분이서 한번 만나셔서 이렇게 외교가 필요하다. 근데 예. 외교를 이제 기업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예, 아니 뭐 나라에서 한번 말을 해줘도 네. 되죠. 나라에서 예, 말해주는 3자 회담을 좋았습니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그러게요. 한데 예, 그래서 네. 한번 만나셔서 서밋이라는 이런 미팅을 한번 하시던 왜냐면 이 젠슨왕은 뭐 이렇게 이런 미팅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를 돌며 얼마 전에 인도도 가셨고 이렇게 돌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6월에는 대만도 가시니까 이런 퍼포먼스 같은 이런 어떤 서밋 같은 걸 만드시면 참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가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옛날에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가죽처럼 약간 이런 걸 또 좋아하세요.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시면 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만드셔서 그리고 한국이 약간 IT 강국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대만 출신이니까 동양 쪽에 약간 그런 것들에 정서도 잘 맞으시니까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으시니까 한번 초청하셔서 한국 이렇게 파운더리 업체 한번 해서 TSMC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라피던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삼성전자도 삼성도 있고 예,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좋은 게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 뭐 저렴하게 제공해 주시고 이러면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애국자처럼 본부장님이 아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 이게 기업의 전략들을 예, 잡아주시네요. 아니 빨리 해야 될 거. 왜냐면 이게 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나라가 이 빨리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이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너무 가열차게 막 몰아칠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대비를 해야죠. 왜냐면 이게 인선을 하는 거 보니까 강경파들을 차례차례 하더라고요. 그거 그럼 바로 이어서 좀 예. 들어볼까요? 지금 아 조금 정부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왜냐면 해볼까요? 지금 이거 다음에 이제 그 애저 애저 얘기 얘기 좀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바로 애저 합니다. 얘기 예.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 블랙웨어를 애저가 이제 탑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웨어를 도대체 이제 어디가 제일 먼저 탑재할지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애저에서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8일날 이제 클라우드 애저에 이제 탑재된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이제 그림이 나와서 이제 탑재해서 사진 없나요 혹시? 보고 사진이요? 싶은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야 되지. 잠깐만요. 제가 찾지를 않아가지고 잠깐만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찾아왔어요. 안 죄송합니다. 나오네요. 제가 검색했을 때는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엔비디아 블랙웰 최초 탑재라고 하면 나오던데 잠깐만요. 이유 있었다. 잠깐. 궁금한데. 요거 제 컴퓨터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세요. 이게 요거,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거였거든요. 서버 모습입니다. 요 모습인데. 와, 어디 블랙에 어디 있어요? 요 탑재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탑재 서버 애저 요거 같은데요. 예. 마이크로 애저 와. 요 모습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딩 컴퓨터 플랫폼에서 예. 엔비디아 제품을 탑재한 예,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습입니다. 애저 X에서 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시겠죠. 이과 아니어가지고 예. 문과여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이 보시면 이렇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네.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전체가 이제 블랙웰 전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구나. 요거를 이제 하나로 구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 하나로 이제 끼워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끼워서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그 GPU인데요. 요 하나씩을 끼워서 쓰는 건데 요거 하나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멋지네요. 멋집니다. 이 연산을 이렇게 하면 이걸로 그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뭐죠? 그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1억 1천만 원짜리 그거 뭐죠? 1억 1천만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 채굴이요? 네, 채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굴이 가능한가 한번 네.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오, 멋있다. 네.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엔비디아 공장을 이제 멕시코에도 이제 대만의 폭스콘 엔비디아 칩 생산을 멕시코로도 이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반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제 돌아섰습니다. 강세로 돌아섰고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궁금해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머스크가 일단 삼촌이라고 하죠.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머스크가 일단 핵심 인사로 쓰면서 이제 머스크가 이제 도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도지 장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머스크가 일단 장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법무장관에 이제 맷 게이츠라고 강경파
하원 의원입니다. 그 플로리다의 하원 의원이 이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 제가 보니까 되게 강경파고 정부 국경을 강화해서 범죄 조직을 이제 해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부패를 근절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파 모임이고 프리덤 코커스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메카시 쪽입니다. 그래서 젊은 축에 속하지만 이제 보수적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통들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무장관에는 여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됐었는데 마코 루비오라고 상원의원입니다. 플로리다 쪽에 있는 의원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됐습니다. 뭐 이제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고 자유를 위한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젊은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둘 다 돼서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강경파 분들이고 트럼프의 뜻을 다 받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 분들을 다 몰아낼 것 같은 생각이 아, 그거 좀 심각하게 공약이었어요. 네, 큰 그래서 이제 다 공약이었어요. 몰아낼 것 같고 음. 되게 이제 시민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비싸게 제가 볼 때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만들려고.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더라도 되게 비싸게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이제 시민권이 되거나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가치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이나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장벽을 되게 멕시코나 이런 것들 쪽에 좀 되게 두껍게, 두껍게 칠 두텁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망명 같은 거 잘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예. 근데 그 문제가 미국 내에서 되게 심각하긴 하대요. 불법 이민자 문제가. 그러니까 뭐 네. 범죄율도 좀 높아지고 네. 임금도 너무 낮추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쪽과 이제 공화당 쪽에서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보면 이제 논문에서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또 그런 일을 할 분들이 없나 봐요. 하층 쪽에 바닥 쪽에 일을 할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3D 업종이라고 예, 그쪽 하는 일의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법 이민자 분들이 저렴하게 그런 일을 많이 해소해주고 해주니까. 있었는데 안 그러면 그쪽의 서비스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왜냐면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알게 모르게 많이 그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하고 빈부격차가 더 많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많이 못 받게 되고 많이 올라가게 되고 물론 뭐 그게 뭐 정당한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처럼 아주 부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쉽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더라고. 이슈가 이제 트럼프 정부나 공화당 쪽에서 내세우는 어떤 정치적 논리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슈가 좀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약간 이게 웃어될지 뭐 우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오픽약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쨌든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어쨌든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막을 거라고 얘기가 있나 봐요. 이제 저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사두자. 아, 사재기. 네, 사재기 네. 하는 거죠. 네, 사재기 하다 보니까 구하기 이제 어려워질 수도 16배 있으니까. 정도가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또 이게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트나 이런 데나 아니면 약국 같은 데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뭐 처방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게 되고 미리 사두는 거죠. 예. 뭐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약을 너무 남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약이 너무 싸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 가는 게 너무 비싸니까 아, 맞아요. 네. 의료비가 워낙 의료 지원이 없다 보니까 예, 의료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약으로 그거를 이제 좀 맞습니다.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타이레놀 네. 같은 것도 뭐 너무 비싸 너무 이렇게 원래 제가 알기도 지금 마약 중독이 됐던 게 그게 진통제였다면서요. 네네네. 제약사에서 진통제라고 해서 네. 그 시중에 약국에서 팔았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 있었던 게 그런가요? 중독이 돼서 네네. 지금
그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했던 그 사건 크게 있었거든요. 네.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어떤 도시가 그냥 마약의 도시로 아예 변모가 음. 되어 있잖아요. 다들 텐트 치고 음. 사시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도 코인 얘기 좀 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그래 돼버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5분 정도. 저희가 괜찮을까요? 예, 해주시죠. 아,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안 그래서 오늘 못하겠다 아니 5분 정도 해주셔야 싶어가지고 됩니다. 자료를 끄긴 껐는데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빠르게 그래서 한번 해주셔야 해볼게요. 돼요. 예, 네. 아주 많은 분들이 한 5분 정도는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화제입니다. 예.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몇 가지 빠르게 좀 준비를 한 거를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다음 시간을 줄여요.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 저희가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잠시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공화당 상원 하원 하원이 좀 중요했어요. 트럼프가 하원까지 잡게 되면은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 정책,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었던 감세 정책을 빠르게 이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자기 편들로 이제 네네네. 공화당으로 하원이 결정이 된 거니까 사실 상원은 빠르게 이제 공화당으로 채워졌고요. 과반수 이상 의석수를 차지했고 이제 하원 쪽에서도 가져갈 것이냐, 이 공화당이 많이 차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금 정책, 감세 정책들, 재정 정책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실시간이에요. 지금 218석을 차지하면 윈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주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색 많이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많은 의석수를 차지를 하게 돼서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겠지만 우리도 여야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치되는 의견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반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이 208석밖에 차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이제 본부장님 이야기랑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브레이크 없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218석을 확보했고 그리고 일단 시장서 새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여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은 93,000이라는 정말 사상 최고치를 도달을 하고 지금 살짝 빠졌는데 그게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폴리마켓 CEO인가 하여튼 폴리마켓의 대표를 뭐 검찰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시세 조작을 했다 이런 혐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조금 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은 조금 반락이 나왔는데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트럼프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반감기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온램프 비트코인에서 이 공동 창립자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새 정부가 최근 촉매제를 제공하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6개월 이상 지났다라는 점에서 이전 패턴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4월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6.25 비트코인에서 3.12 비트코인으로 줄었고 다음 블록을 풀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보상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시장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냥 시장의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수요와 공급의 그런 원리로 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채굴이 어려워졌다는 건가요? 네, 채굴도 이제 연산 과정을 풀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음 블록을 풀기가 더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보상이 더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처음에 사토시가 설정해 놓았던 그런 블록 보상의 이제 줄어듦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채굴 업계도 지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시간 되면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 균형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4년마다 새로운 공급 창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길게 봤을 때 긴 호흡으로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몇 가지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토큰포스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가 글래스노드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일단 최근에 가격 급등을 어디서 주도를 하냐라고 했더니 코인
코인베이스 현물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대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 이제 거래소에 다른 나라 분들이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요 이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들을 놓고 봤을 때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물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과 비트코인 간의 등락률을 비교를 해서 책정이 되는데요. 상위 100개의 코인 중에 75%의 상승률이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높으면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3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알트코인 시즌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미넌스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도미넌스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넘고 살짝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60% 넘었던 게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알트 시즌이 슬슬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알트 시즌 지수에 따르면 아직까지 알트 시즌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SEC 의장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더리움 현물 ETF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으로서의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간 SEC의 스탠스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제 관할로 들어와야 한다는 걸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 만약에 SEC의 규제 관할로 들어오게 되면은 SEC는 이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상장 폐지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자분들이 조금 두려워했었는데 이 수장이 교체가 되면서 상품성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수요도 좀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 기능을 통해서 투자자를 유인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도 더 잘 경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에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됐는데 이더 ETF는 아직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스테이킹 때문이었는데 이 스테이킹에 관한 것들도 해결이 된다면은 이더리움 ETF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SEC 의장 교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좋겠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만약에 안 산다면 네. 알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 어떤 걸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추천이요? 만약에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암호화폐를 뭐 만약에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만약에 음, 사신다면 그래도 음, 많이 하셨으니까 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도지요? 아니요. 도지는 비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좀 밈은 지금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 다음에 알트 시즌이 온다면은 저는 그래도 이더리움. 이더리움이요? 왜냐면 제 호흡에서는 어떤 네네네. 분들은 막 빠르게 급등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도 1년 정도를 모았던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천천한 호흡을 1년으로 모신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조금씩 샀던 거죠. 이게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과대 납폭된 네. 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내려간 그런 네. 가치 대비 과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것들을 좀 네네. 좋아해서 네.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19,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네네. 지금 9만 달러 19,000원에 사신 거예요? 19,000달러 선까지는 저도 두려워서 못 사고 한 4만 정도부터 사셨어요? 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은 금액입니다. 제가 돈이 네. 그렇게 많진 않아서요. 4만에 사셨답니다. 네, 야. 작은 금액에 이렇게 사게 네. 됐는데 만약에 저라면 그럼 거의 2배를 버신 거네요, 지금? 지금은 수익률만 따지면 근데 이런 거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될걸요? 근데 수익률만 네. 따지면 네네네. 뭐 편집되겠지만 네네. 100% 정도면 네네.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시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저라면은 이더리움이나 뭐 네네. 에이다 쪽을 조금 네네. 그래도 집중 왜냐면 덜 올랐으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전망치도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내가 기다릴 자신이 있다면
이더 쪽을 볼것 원칙은 이제 같아요. 그렇게 정하시는구나. 투자의 음. 방법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보통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저는 과대낙폭을 과대낙폭은 기준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기준마다 다르죠. 네. 아, 예를 들자면 제 기준에서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좀 오프 더 사는 레코드는 아니죠? 그런가요? 아니 약간 아니 얘기하는데 무슨 오프 더 레코드 얘기? 이게 뭐라 그러지? 방송용은 아니지만 네네네네. 우리가 또 방송 송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야 오프 더 레코드가 되는데 안 올라가면 이게 오프 더 레코드가 안 돼.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올라가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네. 네. 그래서 뭐 암호화폐 오늘 주요 뉴스들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내일 좋은 소식들로 네,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